베트남전 당시 타임즈는 베트콩이 한국군을 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한국군의 강력한 전투력을 언급했습니다. 런던 타임즈는 한국군을 미군보다도 뛰어난 전략적 감각을 가진 부대로 평가하며 한국군이 미군에게 전투 기술을 가르칠 정도라고 극찬했습니다. 미군 최고 지휘관인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한국군은 철저한 계획과 전술 실행력이 뛰어나다며 그들의 공세적 태도와 철저한 준비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군은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국군은 수백만 발의 포탄을 쏘아단 2시간 만에 적을 섬멸했다며 한국군의 뛰어난 전투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서방 언론의 평가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불어넣었고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침체 속에서 베트남전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아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단순한 군사적 참여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미국의 신뢰를 얻고 경제 성장을 위한 원조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 파병을 위해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해병대는 특히 빠른 파병 준비를 완료하며 중대급은 즉각, 대대급은 24시간 내로 파병이 가능하다는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군은 각 사단에서 엄선된 병력을 차출하여 파병 인력을 구성했고 사전에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전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약 30만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었으며 주로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가 주요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 중부 지역에 배치되어 게릴라전과 소규모 전투를 통해 현지에서 베트콩 세력을 와해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1966년 플라잉 타이거 작전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거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이 작전에서 한국군은 불리한 전투 조건 속에서도 11명의 병력으로 192명의 베트콩을 사살하며 압도적인 전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투는 한국군이 베트콩을 상대로 높은 전술적 성공을 거둔 첫 번째 사례로 미군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과의 협력 속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미군의 공중 지원과 한국군의 지상 전투가 결합된 형태의 전투를 펼쳤습니다. 이는 연합작전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었으며 한국군의 전문성과 협동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짜빈동 전투는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남긴 가장 전설적인 전투 중 하나입니다. 이 전투에서 한국군은 북베트남군을 상대로 124라는 엄청난 사상자 비율을 기록하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월맹군과의 정규전에서도 탁월한 전투 능력을 발휘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후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짜빈동 전투에서의 성공 요인은 철저한 전투 준비와 전술적 기습에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적의 예상 밖에서 매복해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적군의 혼란을 유발하고 빠르게 전세를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기동력은 한국군의 강점 중 하나로 후속 전투에서도 유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 중부 지역을 맡아 적의 게릴라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주민보호 및 지역 안보 유지에 주력했습니다. 베트남 중부 지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으며 한국군은 이 지역에서 적의 주요 군사 활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전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는 전투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민심 안정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었으며 한국군의 대민 활동은 현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 전장에서 야간 전술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밤을 이용해 적의 동선을 파악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한국군은 낮보다 더 많은 전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지형과 기후는 이러한 야간 전술에 적합했고 한국군은 이를 적극 활용해 전술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매복작전은 한국군의 주요 전술 중 하나였습니다. 적이 방심한 틈을 타 공격하는 이 전술은 소규모 병력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특히 야간에 이뤄진 매복작전은 베트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은 적군에게 큰 두려움을 안겼으며 베트콩은 한국군과의 교전을 피하려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은 여러 대규모 작전에 참여했으며 그 중에서도 독수리 작전과 홍길동 작전이 대표적입니다. 독수리 작전은 주로 북베트남 정규군과 베트콩의 주요 거점을 소탕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이 작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군은 고도의 전술적 기동력과 효율적인 매복,
작전을 통해 적의 공급망을 차단하며 성공적인 전가를 거두었습니다. 홍길동 작전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작전 중 하나로 적의 주요 거점을 초토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한국군은 적의 주요 방어선을 돌파하며 정규군과 게릴라군을 상대로 뛰어난 전술적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작전 범위를 확대하며 적의 주요 군사 거점에 대한 공격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작전들은 한국군의 전술적 우위를 증명하며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중요한 기여를 나타냅니다. 베트남 전장에서 한국군이 특히 두각을 나타낸 것은 기습작전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적군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매복하거나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는 적군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으며 베트콩의 주요 군사 작전들이 무너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짜빈동 전투에서는 이러한 기습 전술이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한국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도 북베트남 정규군을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전반에 걸쳐 한국군의 기습작전은 적의 동선을 마비시키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의 험준한 지형과 날씨 조건에 적응하며 뛰어난 전술적 기동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소부대 작전 능력은 동맹국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적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고 매복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동력은 한국군이 베트남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맹호부대와 청룡부대는 베트남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드높인 부대들입니다. 특히 맹호부대는 적군의 대규모 공격을 방어하며 중부지역에서 한국군의 명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청룡부대 역시 베트남 해안선을 따라 주요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으며 해병대 특유의 강력한 공격성과 철저한 군기가 이들의 성공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들 부대는 베트남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았고 미군 역시 한국군의 전투 능력과 헌신을 인정하며 그들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전투 경험은 한국군의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이후 대한민국 군대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두코 전투는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거둔 또 다른 중요한 승리 중 하나입니다. 한국군은 북베트남 정규군과의 전투에서 매복과 기습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적군의 전략적 거점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단순한 게릴라전뿐만 아니라 정규군과의 대규모 전투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입증한 중요한 전투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활약은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군사적 동맹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한국군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았고 이후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참전은 한국군의 군사적 성과 외에도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브라운 각서와 같은 협정을 통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확대했고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이끄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파병된 한국군은 전투 수단과 송금을 통해 본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건설과 한진그룹과 같은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현대건설과 한진그룹은 베트남에서 대규모 토목공사와 물자, 운송을 담당하며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과정에서 해외건설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으며 이후 중동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베트남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1950년대 초반의 작은 건설 회사에서 세계적인 건설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 특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진그룹은 베트남 전쟁에서 주월 한국군의 물자, 수송을 담당하며 회사의 규모를 비약적으로 키웠습니다. 당시 한진상사는 미군과의 계약을 통해 대규모 물자, 수송을 담당하며 수익을 극대화했으며 이로 인해 한진그룹은 오늘날의 물류 전문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진그룹의 성공은 대한항공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1969년 한진그룹은 국영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여 대한항공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한진그룹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였으며 이로 인해 한진은 세계적인 항공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대한민국이 중공업과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 각서와 군사적 원조. 브라운 각서를 통해 미국은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각서는 베트남 전쟁에서의 참전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군사적 장비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은 최신 군사 장비를 도입할 수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베트남 전쟁 초기 한국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정규전 위주로 전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베트남 전장의 특성에 맞춘 소규모 전투와 게릴라전으로 전술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의 밀린 지역과 같은 험준한 지형에 적응하기 위해 기동성과 민첩성을 중시하는 작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전술 변화는 한국군이 적의 기습 공격에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의 게릴라 전술에 맞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야간 매복 작전과 고립된 적 거점에 대한 공세는 한국군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베트남 전장의 기후와 지형 적응. 베트남 전장은 밀림과 습지로 이루어져 있어 전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밀림 전투 훈련을 강화하고 베트남 기후에 맞는 특수 전투 장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야전 작전에서도 높은 사기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전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한 군사적 전투뿐만 아니라 심리전과 민간 외교에도 집중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군은 민간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지원, 식량 배급, 인프라 구축 등의 대민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군이 단순한 전투 병력이 아닌 현지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존재로 인식되도록 했습니다. 베트콩의 지지를 받던 일부 지역에서조차 한국군의 대민 지원이 큰 효과를 발휘하여 주민들이 한국군을 신뢰하고 협력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한국군은 심리전에도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베트콩의 위협과 한국군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베트콩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정보전을 통해 베트콩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전과 정보전은 한국군의 승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였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는 채명신 장군입니다. 그는 한국군이 처음 베트남에 파병될 때부터 지휘를 맡아 철저한 전략적 계획과 뛰어난 전술적 결단력으로 여러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채명신 장군은 전투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병력 관리와 사기 진작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한국군이 사기저 없이 장기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과 생활 여건 개선에 힘썼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연합작전의 성과를 극대화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 전장에서 단순한 병력 투입만으로 성과를 내기보다는 현장 리더십을 중시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각 부대의 지휘관들은 전장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며 소규모 부대 작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리더십 덕분에 한국군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 참전을 준비하면서 혹독한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장의 특성을 반영한 밀림 전투훈련, 야간 기습 훈련 등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한국군이 베트남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병사들은 베트남의 열대기후와 습지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무기 사용법과 전술적 이동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실제 전투에서 한국군이 탁월한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훈련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베트남 현장에서의 전투 경험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게릴라전과 같은 새로운 전투 방식에 적응하면서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이후 한국군의 군사교리와 전술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한국군은 미군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보급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군은 한국군에게 최신 군사 장비와 식량, 의료품 등을 지원하며 한국군이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보급 협력은 한국군의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군은 미군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독립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한국군은 베트남 현지에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며 보급을 원활하게 유지하였고 전투 상황에서도 식량과 탄약 부족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여러 대규모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미군의 공중 지원과 한국군의 지상 전투가 결합되어 시너지를 발휘한 대표적인 전투로는 독수리 작전과 홍길동 작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 작전은 한국군과 미군의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연합군 전체의 전술적 성과를 극대화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다른 동맹국 군대와도 협력했습니다. 특히 태국군과의 협력은 중요한 사례로 양국 군대는 서로의 전술적 강점을 공유하며 공동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통해 한국군은 최신 군사 장비와 무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한국군은 주로 M1 소총 등 구식 장비를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군의 M16 소총과 같은 최신 장비를 지원받아 전투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장비의 현대화는 이후 한국군이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첨단 군사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얻은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연합작전의 중요성입니다. 한국군은 미군과의 협력 속에서 연합전술을 발전시켰고 그 과정에서 상호작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군이 이후 다양한 국제작전에서도 협력과 통합 능력을 발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교훈 병사들의 희생정신. 베트남 전쟁을 통해 한국군은 희생정신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깊이 새겼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바쳤고 그들의 희생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전투 중 병사들이 보여준 끈기와 용맹은 이후 한국군의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군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참전은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군은 전장에서만 5억 명 이상의 전사자를 기록했으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속에서 당당한 위치에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한국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참전 군인들은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조국을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되며 그들이 이야기는 후세에도 계속해서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전쟁 속에서 희생한 군인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그들의 발자취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군인들의 헌신은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당당하게 세운 위대한 업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이룩한 승리와 헌신 그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얻은 국제적 위상을 기억합시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